현대전에서 군사력은 곧 경제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장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경악시킨 한강의 기적을 실현하며 강대국으로 올라선 반면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지옥같은 경제난을 겪으며 세계적인 최빈국으로 전락했습니다. 당장 양국의 국력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한국은 5,178만 명의 인구와 1조 6,200억 달러의 GDP를 보유했지만 북한은 2,500만 명의 인구와 200억 달러의 GDP를 보유하면서 두 국가는 체급부터 격이 다릅니다. 또한 국방비에서 한국은 국가 예산의 2.5%인 50조 원을 지출하지만 북한은 4조 원을 지출하는데 이는 무려 국가 예산의 30%를 훌쩍 넘습니다. 애초에 중국과 세계 3위를 두고 다투는 육군을 필두로 막강한 전력을 보유한 대한민국 국군과 박물관에 전시해야 할 무기를 당당하게 주력으로 운용하는 북한군은 비교 자체가 의미 없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한국 해군은 압도적인 화력을 보유한 수상함 전력에 걸맞지 않게 잠수함을 상대하는 대잠 전력은 비교적 미흡해 약점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를 놓치지 않은 북한은 모든 국방비를 미사일과 더불어 잠수함에 투자했으며 잠수함 전력은 6회 공군 전체를 통틀어 북한군의 유일한 목숨줄인데요. 그러나 대양 해군을 목표로 하는 한국 해군이 수많은 잠수함 킬러들을 도입하면서 오직 잠수함에만 의존하던 북한군은 그대로 주저앉아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이상 북한 잠수함이 한국의 무용 지물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0년 3월 26일 한국 영해를 침범한 북한 잠수함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으로 한국 해군의 초계함이 침몰하는 천안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참사로 46명의 국군 장병들이 순직하셨는데 이는 대한민국 해군에 있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치욕입니다. 또한 2015년 8월 북한군의 목함 지뢰 도발에 대응해 한국군이 대북 확성기를 가동하자 북한군이 확성기 주변에 포격을 가하면서 전쟁 발발 직전까지 갔었는데요. 당연히 만반의 준비를 갖추며 언제든 북진해 김정은의 목을 딸 준비가 되어 있던 한국군과는 달리 북한은 50척의 잠수함을 투입하는 것을 준비하며 오직 게릴라 전만을 내세웠습니다. 즉 90년대 이후 전쟁 수행 능력을 상실한 북한군에게 잠수함은 본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한국군의 진격을 조금이나마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러나 북한 해군이 보유한 잠수함들은 500톤의 잠수정에 불과한 상어급이나 무려 1960년대에 건조한 로미오급 잠수함이 전부이기 때문에 한계가 너무 명확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천안함 사태 이후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한국 해군이 해군의 모든 전력에 대잠전을 최우선으로 중시하면서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는데요. 애초에 물량만 많을 뿐 그 외에 모든 면에서 7, 80년대에 머무는 북한 잠수함이 강했던 것이 아닌 세계 8위의 해군에 걸맞지 않았던 한국 해군의 대잠 전력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뿐입니다. 우선 2000년대까진 눈앞의 활용만을 중시했던 한국 해군은 천안함 사태 이후 포항급과 울산급을 대체하는 인천급과 대구급 호위함의 대잠 능력을 최우선으로 중시하며 설계했습니다. 이들은 구축함이 아닌 호위함임에도 전용 대잠 헬기인 와일드캣을 한 대씩 탑재하는 것은 물론 대잠전 전용 로켓인 홍상어까지 탑재하는 대잠 호위함인데요. 특히 대구급 호위함의 대잠 능력은 신의 방패로 불리는 이지스함에 버금갈 정도니 한국 해군이 천안함 사태 이후 얼마나 대잠전을 중요시하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배치되면 현존 최강의 구축함으로 군림할 세종대왕급 배치2는 화력도 여전히 막강하지만 대잠 체계의 끝판왕인 신형 바이스태틱 대잠 체계를 탑재해 분수도 모르고 설치는 북한 잠수함들을 사냥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대잠 전력의 핵심은 오직 대잠전을 위해 존재하는 초계기인데요. 처음엔 적은 예산 때문에 구형 초계기 S3 바이킹을 도입할 예정이었으며 실제로 계약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 해군에게 예산을 더 줄 테니 신형 초계기를 구입하라고 요구했는데 마침 미군의 대량 구매로 가격이 낮아지면서 현존 최강의 초계기 포세이돈을 기적적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포세이돈은 2000년대까진 최강의 초계기였으며 지금도 준수한 성능을 자랑하는 오리온을 압도하는 것은 물론 원자력 잠수함까지 가볍게 사냥할 수 있기 때문에 잠수함 킬러라는 별명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이 대잠 전력의 끝판왕인 핵잠수함을 건조하기로 결정하면서 한국 해군의 약점으로 지적받았던 대잠 능력은 이제는
때는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데요. 저격수는 저격수로 처리하듯이 디젤 잠수함은 원자력 잠수함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이 전력을 헌터킬러라고 부르며 북한의 잠수함 전력에겐 사신이나 다름없습니다. 즉 중국, 일본에게도 위협적이며 전쟁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다고 평가받는 한국형 핵잠수함은 아직도 7, 80년대에 머무는 북한의 잠수함들을 21세기 대잠전으로 참교육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현재 언급한 한국해군의 모든 대잠 전력은 늦어도 2030년대 초반까지 전력화될 것입니다. 한때 북한의 구형 잠수함도 탐지하지 못한다고 비판받던 2000년대와 비교하면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렇듯 한국해군은 무고한 장병들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사태 이후 만반의 준비를 갖추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해군의 유일한 약점이었던 대잠 전력 강화는 70년 넘게 이어져 온 남북의 군사력 대결에서 한국의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